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 연기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더 미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김포 부천 구간으로 확정됐지만 김포와 검단 주민들의 반발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연간 8만 7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긴급복지에 대해 지난 6월까지 적용하던 한시적 완화 기준을 오는 9월까지 연장 적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부천에서는 주말 사이 새로운 집단 감염까지 발생했는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다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말이라 진단 검사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7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은 경기 지역 신규 확진자 220명, 김포 8명, 부천 12명입니다. 인천 지역 추가 확진자 22명입니다. 특히 부천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30일 델타 변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지역사회 긴장감이 커진 데 이어서 주말 사이 새로운 감염원이 등장한 건데요. 부천에서 노래방 종사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지난 4일 기준 확진자는 6명이었는데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5명과 이들을 노래방으로 데려다주는 이 직원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5일 오후에 도우미 2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 등 모두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이번 부천 노래방 집단 감염 확진자는 모두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보름 동안 방문한 지역 내 노래방이 모두 15곳으로 이곳을 돌며 일한 것으로 파악돼서 앞으로 관련 확진자 수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천시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부천 지역 노래방을 방문한 시민과 종사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을 웃돌았습니다. 이미 3단계 상향 조정 기준치를 훌쩍 넘어선 모습인데요. 이처럼 확진자 급증에 수도권에서는 한때 기대가 컸던 거리두기 완화가 또다시 좌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분간 변이 바이러스 우려를 포함해서 지역 내 집단 감염 등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새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7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김포 부천 구간으로 확정됐지만 김포 주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식과 삭발로 강남을 지나는 노선을 요구해왔던 김포 지역 주민들은 정부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며 또다시 거리로 향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주민 반발이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집회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김포에서 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차량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김포 부천 구간으로 확정한 정부 발표를 규탄하는 집회였는데요. 이날 김포시청에는 200대가 넘는 차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차량에 정부 계획을 비판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내 시청을 출발해 국회와 청와대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집회 모습이 참 낯익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정부 계획 초안이 나왔을 당시에도 같은 곳에서 집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같은 곳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가 일어났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김포 주민들은 2달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이렇게 대규모 차량 집회가 열린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에는 정부 확정안이 나오기 전이었고요. 지금은 정부 계획이 확정된 후인데요. 삭발과 단식 시위에도 바뀌지 않은 정부 입장에 주민들은 더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대규모 집회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반대 목소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런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GTX B 노선과 이 D 노선을 연결하는 방안도 대안처럼 내놨던 것 같은데 이번 이 정부 대안 역시 해법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 거겠죠? 네, 주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GTX B 노선과의 철로 공유가 확정이라기보다는 추진 협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특히 B 노선 사업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서 B 노선과의 연결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나머지 노선 활용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경유 노선들의 도시철도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없다라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고요. 이렇다 보니 정부가 김포 주민들을 외면해 놓고 도리어 김포 주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분노가 현 정치권으로 향하면서 대선에서 표심으로 갚겠다 이런 다소 격한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교통대책이 돼야 할 GTX가 또 선거판을 가르는 이슈가 되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확정 전부터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았던 노선인데 이렇게까지 갈등 상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일까요? 네, 김포를 비롯해 김포 하남 노선을 그동안 요구를 해온 경기도 지자체들은 용역 결과를 통해서 요구 노선의 경제성이 높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 노선의 경제성이 높지 않아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반면 최종 노선으로 확정한 김포 부천선의 경우는 경제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 노선의 특성인데요. 주민들은 광역급행철도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을 지나지 않는 이 노선이 과연 수도권 교통대책에 적합하냐를 두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락가락했던 국토부의 입장 역시 혼란에 불을 지피는 요소가 됐는데요.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 김포 지역 호재로 GTX D를 언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공청회 직전까지 노선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지자체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GTX B 노선과 연결하는 이른바 김용선을 대안으로 꺼내 들었던 부분 역시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 교통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주민 갈등만 키운 애물단지가 됐다는 사실만큼은 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2일 인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인천시와 동구청,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삼천리, 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안전성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019년 1월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인천시는 주민 비대위와 동구청, 사업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 끝에 지난 2019년 11월 민관 합의를 이뤄 발전소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 준공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39.6메가와트로 연간 8만 7천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주식회사 인천연료전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60%, 삼천리와 두산건설이 각각 20%씩 공동 출자한 회사로 상업 개시일로부터 20년간 운영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친환경 수소에너지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과의 합의 사항이 잘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인천 연료전지가 잘 돼야 됩니다. 주민들과 우리가 맺은 이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되고 야 이것이 들어오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선례가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긴급복지에 대해 지난 6월까지 적용하던 한시적 완화 기준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해 적용합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 유지 등이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 4인 기준 126만 6,900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주거비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등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은 1억 8,800만 원 이하에서 3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금융 재산 기준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은 누구나 주소지 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천형 긴급복지를 상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한 지각 장마지만 그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장마가 예년 대비했을 때 늦게 시작된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 5월과 6월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무르면서 그렇게 덥지 않았고 소낙성 비가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낮에 햇빛이 의해서 기온이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내린 형태가 반복이 되었거든요. 자, 그러한 원인 때문에 이제 겨울을 지나고 여름으로 가면서 남쪽에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늦게 밀어 올리면서 올여름 장마가 늦게 시작된 원인입니다. 예, 이렇게 늦게 시작된 장마지만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장마 언제까지 또 얼마나 많은 비를 쏟아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우리나라 전국에 100mm가 넘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는데 같은 영향을 받은 일본은 중부지방에서 400에서 500mm 비가 오면서 큰 피해가 산사태 피해가 나서 2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장마 전선이 올라올 때 어느 쪽에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많은 비가 오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머무르면서 남부 지방에서 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장마 전선 영향을 받다가 일시 이제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올여름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건 너무 긴 예측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하여튼 장마가 시작이 됐으니까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 할 텐데 주의사항과 함께 행동 요령까지 짚어주시지요. 네, 일본 엊그제 사례를 보듯이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장마 기간 중에도 우리나라 산사태 피해를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산을 깎아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또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런 지역들은 장마비에 산사태 발생할 가능성이 어디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비닐로 덮는다거나 이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차도 작년에 부산에서 지하차도에서 물이 잠기는데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망사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산과 계곡에 물이 불어나서 이런 사례는 요즘에 잘 발생하지 않는데 대도시에서 지하차도에 물이 찼을 때 그런 어떤 대비 요령,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배수로에 낙엽이 있거나 비닐봉지가 덮여서 물 빠짐이 안 좋아서 또 침수 피해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널리 알려진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잘 대비해서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남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치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장기 기증인데요. 부산의 한 3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자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기증한 장기는 누군가의 심장이 되어 두근거리고 또 누군가의 눈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바라보고 있겠죠. 신체 일부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봉사하고 있으니 하늘나라로 가신 그분도 아마 흐뭇해하고 있을 겁니다. 어두운 뉴스가 참 많은 요즘 세상인데 가끔은 이런 밝은 뉴스를 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